자, 아까 관성 좌표가 이제 비관성 좌표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력과 관성력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관성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어떤 고민, 다시 말하면 고민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불만을 관성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너무 훌륭한 선배라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 제기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자기가 절대적으로 맞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새로 갔던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보다 이제 불만에 가까운데요. 본인이 생각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빠른 그 누구를 가져와도 절대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 c 이거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예요. 299792458 미터 퍼 세크 이거보다 더 빠를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뉴턴이 말한 만유인력 법칙은 이게 핵심이에요. 즉각적인 원격작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붙어있는 애는 한 애가 이렇게 밀다가 멈추면 딴 애가 바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원격이에요. 떨어져 있는 두 힘이거든요. 그다음 질량이 M1이 있고 M2가 있다고 하면 얘네 둘 사이는 지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서로 끌어당긴 힘이 작용하는데 뭐 만약에 M2가 사라지면 그러면 뉴턴에 의하면 M2가 사라지는 순간 이 힘은 사라져요. 이 힘도 사라지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은 뭐가 고민이냐면 저 M1은 혹은 M2는 이게 M1은 저 M2가 사라진 걸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신호는 물리적 신호는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 M2가 사라진 사실을 M1은 사라지는 그 순간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우리 인간도 그렇다고 해요.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죠. 그러면 바라본다는 거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니까 그 우리 인간이 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은 8분 전 태양이래요. 뭔 말이냐면 이 거리가 꽤 길어서 그 지구 빛의 속도가 이만큼인데 저 c 속도 곱하기 8초를 한 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지구까지 오는데 이만큼 8초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8초가 아니면 8분인가? 8분 같은데? 8초 아닌 것 같은데 8분 같습니다. 8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8초 아니에요. 8분. 그러면 8 곱하기 60만큼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8분 지나야 태양빛이 우리 지구한테 도달해요. 다시 말하면 8분 전에 태양에서 나온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태양이 사라지는 것조차 우리 인간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때 인지를 합니다. 근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 그 힘은 어떻게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그 힘은 어떻게 태양이 사라지자마자 지구가 바로 그 영향을 받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인슈타인이 보기엔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특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는 길이 수축 일어납니다. 시간은 팽창 일어나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가 좀 이상하냐면 이게 등속 원동하고 있는 이런 도넛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죠? 타고 있으니까. 근데 B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화살표, 지금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특수상대성의 길이 수축을 잘 생각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원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원은 사실 여러 직선들의 집합이잖아요. 좀 더 두껍게 안 되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B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직선들의 집합이잖아요. 이런 직선들의.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어 다시 줄이고 요런 하나하나의 길이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결국 전체 길이가 줄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A가 보기에는 원 둘레가 그대로인데 A가 보기에는 A가 길이가 수축된 게 없어요. 그냥 2파이 R로 보일 텐데 이게 R, 아지 R이네요. 근데 P가 바라봤을 때는 작게 보여야 됩니다. 2파이 R보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까 분명히 핵심이 뭐냐면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이제 P가 보기에 이 반지름 그대로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없단 말이에요. 원이 등속 운동을 하니까 이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R은 길이 수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P가 바랐을 때 저 R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원주는 2파이 R로 곱하잖아요. 근데 근데 어 근데 분명히 B가 보기에는 기수축이 일어나서 이거 작아야 되거든요. 작게. 근데 B가 보기에 R은 그대로야. 뭐지? 2파이 값이 바뀐다고? 파이는 상수 아닌가? 뭔가 모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등속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가속 운동하고 있어요. 가속 운동하고 있으면 특수상당성 이론에서 상식처럼 말했던 게 뭔가 모순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가속 운동계에서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의 기억이었다. 내가 생각한 것,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사고, 고민, 뭐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실제 자소서가 아니죠. 자서전에 썼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어떤 물체가 아니라 어떤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우주 공간, 무중력인 우주 공간에서 위로 가속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속 운동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표현 써놓고 그럼 T가 0초일 때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가속 운동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힘을 받아요? 아랫방 아까 앞선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아랫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아요. 관성력을 받아요. 자기 질량 곱하기 이만큼의 관성력을 받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사람은 무중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윗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으면 A0만큼 가속도가 있으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랫방향으로 관성력을 이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지표면에 정지하고 있는 사람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mg만큼. 근데 만약에 이 위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하필이면 g면 얘가 만약에 g면 과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랫방향으로 관성력 mg를 받을 텐데 지구에 서 있는 건지 우주에서 가속운동하고 있는지 과연 구분이 될까요? 근데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같은 거다. 이런 파격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둘이 같다. 그래서 이 같은 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우주에서 절대적인 건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뭐냐면 빛. 사실 정확히 말하면 빛의 속도를 이제 절대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물론 사고 실험이에요. 생각만 한 거죠. 얘가 이제 등속도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빛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로 구멍에 빛이 슉 하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지금 A랑 B가 바라보는 거예요. B가 보기에는 이 구멍을 뚫고 빛이 들어오지만 B가 보기에는 저 구멍을 뚫고 들어왔다고 해서 빛이 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동안 A는 위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빛이 와서 이만큼 똑같이 직선운동 꺾일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온 빛이 여기에서 딱 부딪히겠죠. 그래서 A는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서 빛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빛이 부딪혔으니까 A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A는. 빛이 꺾일 이유는 없으니까 이 구멍 통과했다고 해서. 하지만 B는 그냥 계속 직진이에요. 근데 직진하는 동안 A랑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요만큼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 찍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딱히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게 없는데 가속 운동을 하면 뭐가 이상합니다. 이게 왜 물리적으로 이상한 게 없냐면 A든 B든 매질이 바뀌지 않는 한 빛은 휘지 않고 직진한다. 이런 물리적 사실에 다 부합해요. A가 보든 B가 보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 운동.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가 가속 운동을 하든 말든 구멍을 통과한 빛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AP가 보기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딱 부딪혀요. 직진만 하면 직진만.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건 지금 지금 다른 우주선이 아니라 시간을 지금 달리 그냥 표현만 한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부딪혔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림을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0에서 1초 될 때는 조금 움직였어요. 가속도 초기 속도가 작을 거니까. 근데 2초 되고 3초가 되고 4초가 되면서 올라가는 정도가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는 더 조금, 여기서는 더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는 정도가 많아요. 올라가는 정도가 크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경우는 빛이 앞으로 가면서 내가 올라가니까 빛이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앞으로 가는 동안 내려가고 앞으로 가는 동안 내려가고 앞으로 가는 동안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직진으로 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A는 근데 여기서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빛이 이만큼 갔을 때는 A가 가속도가 A0를 일정하다면 초반에는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만 이동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 빛이 가는 동안에는 우주선이 더 위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빛이 그만큼 아래로 많이 내려올 거고요. 빛이 그 다음 갈 때는 아래로 더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빛이 이렇게 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A가 보기에는. B가 보기에는 빛이 직진을 했는데 이렇게 직진을 했는데 A가 보기에는 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빛이 왜 휘냐? 빛은 굴절할 때만 휘는데 갑자기 왜 휘는 거냐? 그래서 원래 빛이 휘려면 뭐 속도가 바뀌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빛의 속도가 바뀐다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가속 운동은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등가 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관성력과 이 중력은 구분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속 운동할 때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관성력은 안 받겠지만 그러니까 안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랫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빛은 분명히 질량이 없으니까 관성력은 안 받지만 마치 관성력을 받는 것처럼 가속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휘니까. 이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분명히 이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할 수 없는데 이 관성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빛이 휘었어요. 혹시 그러면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여기서 휘었는데 여기서 아니었다. 그러면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아인슈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 둘은 구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력이 있어도 휘어야 되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 있어서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 빛이 일식일 때 에딩턴의 그걸로 이제 에딩턴의 일식
이제 이걸로 이제 한번 실제로 확인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빛이 휘었구나. 결국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구나.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에는 이제 아인슈타인 전에는 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공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 보통 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 안 했지만 조금 심화돼서 얘기해 보자면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 주변 공간에 전기장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석이 있으면 주변에 자기장이 펼쳐져 있다고 말하죠. 이때 이 장은 이 전기력 혹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뉴턴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지표면이 있거나 혹은 우주 공간에 어떤 질량이 있으면 중력장이 공간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력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이렇게 질량이 있으면 이 중력장에서 얘가 감지가 되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중력장 자체가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그 공간에 따라서 물체가 휘는 거다. 이제 이런 고민까지 이런 결론까지 내리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중력장은 어떤 힘이 아니라 중력장 자체를 하나의 공간의 힘으로써 설명을 하자. 이제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